바이썸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 이른바 한류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전 세계인의 심장을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수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 한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전지구적인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의 기록을 보며 지금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봐야 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아주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2023년 공식 조사라는 아주 믿을만한 팩트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류를 즐기는 팬들의 숫자가 2억 2,5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데도 무려 2억 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당시 전 세계 119개국에 걸쳐 무려 1748개의 공식 한류 팬클럽이 존재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더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겠지만 보고서는 그 수치만 해도 이미 한류 불씨가 처음 당겨졌던 2012년보다 무려 24배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느끼시는 것처럼 이 한류 팬 증가를 나타내는 곡선은 최근 들어 더욱 가파른 각도로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팬데믹 시절 전 세계를 향해 한류의 문을 활짝 연 뒤 이제는 한류 상륙 작전의 승전보가 전 세계 방방곡곡, 심지어 산골 오지에서까지도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격세지감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닐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던 외국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소주를 마시면서 K-드라마를 보느라 밤을 새고 방탄소년단 춤까지 따라 추고 있으니 그들 스스로야말로 어느 순간 갑자기 뭐야 나 왜 이러고 있어? 라면서 자기 자신이 살짝 낯설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중독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폭발적인 성장세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가 뭐라 해도 역시나 우리 K-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K-팝을 듣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앨범을 구매하고 콘서트에 참여하며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커버 댄스 그룹으로 활동하는 적극적인 코어 팬들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3천만 명에 이른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2023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말해 뭐해인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이 커버 댄스 팀들 유튜브에 딱 한 번만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K-팝 댄스 커버라는 검색어만 검색창에 넣으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마치 올림픽이라도 치르듯이 전부 총출동합니다. 콧대 높다는 유럽의 광장부터 뜨거운 남미의 거리까지 수많은 K-팝 커버 댄스 팀들이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이며 한류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한 국가에서는 이 K-팝 커버 댄스 팀들을 두고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청년들의 취미 활동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국가의 행정수도가 직접 나서서 공식 문화로 지정했다는 것인데요. K-팝 문화를 타국의 행정수도 차원에서 법적으로 인증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 경이로운 현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그 거대한 대한민국 문화 영토 확장의 실제 현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곳은 인구 1200만 명 규모의 리튬을 비롯한 자원 대국이자 남미의 심장부에 위치한 상징적인 국가 볼리비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볼리비아의 행정수도 라파즈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볼리비아의 대표적인 정론지인 엘디아리오는 최근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보도합니다. 한국의 K-팝이 이제 라파스시의 공식 문화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위한 시의회 진흥법이 공포되었다. 이번 시 조례 승인을 통해 라파스의 수많은 K-팝 그룹들은 이제 법적인 보호와 공공연습 공간 확보, 그리고 공식적인 축제 개최 권리를 당당하게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간의 문화적 가교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자, 정확히 들으셨죠, 여러분? K-팝이 볼리비아 수도의 공식 문화가 되었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파스 시내의 큰 건물 앞이나 공공광장에서 옹기종기 모여 아주 소규모로 시작된 볼리비아 젊은이들의 작은 취미 활동이 이제는 국가가 법으로 지켜주는 공식 예술 활동이 된 것입니다. 기사는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시의회가 K-팝과 연계된 청년 예술 표현의 육성을 위해 공식 조례를 승인하며 이를 도시 공식문화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 법안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제도화된 운동으로 격상시킨 것이며 라파스의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활동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조례의 내용을 뜯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분석을 전합니다. 이 조례는 대표적인 캄초 광장 등 주요 도심 지역에서 K-팝 댄스 팀들의 연습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연습 중 안전을 위해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정부의 공식 예술 프로그램에 K-팝을 편입시켜 대규모 축제를 조직하고 K-팝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내포되어 있다. 얼마 전 우리 BTS가 월드 투어 중에 엘파소 지역에서 시의회가 인정하는 시 전체의 행사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자랑스러웠는데 이건 그런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K-팝이 인기 있다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가 해외 도시의 행정 체계와 법률 구조 안으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홍대 광장에 마블 덕후들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가 마블 전용 공간을 법으로 만들어주고 경찰 출동시켜서 지켜주고 시 예산까지 들여서 어벤져스 축제를 열어주었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브라질의 삼바나 미국의 힙합 같은 장르를 광화문 광장의 주인으로 삼고 법적 보호를 해준다고 쳐봅시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일이 우리 K-팝을 대상으로 저 지구 반대편 볼리비아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타국의 문화, 그것도 자국의 젊은 세대가 가장 열광하는 대중문화를 행정수도의 조례로 공식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이 그들의 삶 속에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숙이, 심지어 법률 체계 안으로 파고들 정도로 깊숙이 침투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행정수도가 K-팝을 품은 볼리비아 옆 나라에서는 아예 국가의 장관들이 받는 공식 선물 목록에까지 한국이 등장하여 외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도대체 그 국가의 로비법 공개 목록에서 홀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낸 그것은 무엇일까요? 볼리비아의 사례가 문화적 법적 편입이었다면 이 국가에서는 한국 문화가 외교적 품격을 완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대국이자 중남미 외교의 핵심 거점인 칠레, 이 칠레의 유력 전국지 바이오비오 칠레는 최근 아주 흥미롭고도 상징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칠레 외교관들과 정부 고위층들이 공식 직무 수행 중 받은 선물 목록을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부터가 정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빵부터 한국 스킨케어 그리고 주류까지 정부 장관들이 받은 선물들. 아니 여러분, 다시 헤드라인에 주목해 보십시오. 빵이나 술은 어느 나라 것인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으면서 왜 유독 스킨케어만큼은 한국이라는 국가명을 명확히 박아 넣었을까요? 칠레는 로비법에 따라 모든 공공당국자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기사는 최근 장관들이 받은 다양한 선물 목록을 공개하며 특히 다니엘 마스 경제광업부 장관과 클라우디오 알바라도 내무부 장관이 등록한 그 특별한 선물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선물 꾸러미 속에서 가장 빛나던 주인공, 그게 바로 한국 스킨케어 세트였다는 것이 기사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 선물은 대한민국의 정일영 국회의원이 칠레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로 방문했을 당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는 이 선물을 단순히 화장품 세트라고 칭하지 않고 이 선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정확하게 한국 스킨케어라면서 이른바 K-뷰티를 고유명사처럼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정말 화장품이 외교관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언론사들까지도 이렇게 K뷰티 선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일 정도이니 그 선물을 받으신 본인들은 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 점이 바로 핵심인데요. 외교적 선물이란 단순히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받는 상대가 진정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기뻐할 때 비로소 그 선물이 빛을 발하는 법이죠. 그러니 이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칠레에서 K뷰티가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K브랜드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K뷰티는 정상회담 수준에서도 빠질 수 없는 K외교의 핵심 자산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이 이 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남미의 장관들이 한국 화장품에 감탄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국가에서는 헌법과 검찰을 개혁하는 역사적인 포럼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두 글자 단어가 공식적인 법안 이름으로 등장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정말 기상천외하고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한국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안녕하세요나 감사합니다 같은 인사말을 떠올릴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해나 대박 같은 표현들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이색적이면서도 강력한 단어는 바로 오빠입니다. 사실 오빠라는 개념은 한국 특유의 사회 포괄적인 정서가 담긴 단어로 외국에서는 마땅한 대체어를 찾기 힘든 표현이죠. 형, 누나, 언니도 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유독 오빠란 단어가 입에 그냥 쫙 감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검찰 제도를 개혁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이 오빠라는 단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력 매체 말레이메일은 최근 아주 이색적인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오빠가 필요하다. 물론 그 한국식 오빠는 아니다. 이게 실제로 말레이시아 변호사 협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발언입니다. 매체는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전 변호사 협회장 카렌 치아는 연방 헌법 개정 포럼에서 법무장관과 공소권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른바 오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용어의 비밀을 밝힙니다. 카렌 치아 전 회장이 제안한 이 단어는 사실 Office of the Public Prosecutor Act, 즉 우리말로 하면 공소청법을 뜻하는 약자이다. 그리고 카렌 치아 전 회장은 그냥 농담처럼 오빠라는 단어를 한 번만 던진 게 아니라 정부 법무 전문가들이 모인 그 공식 석상에서 이런 발언까지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안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한국식 애정 표현으로 알려진 오빠이다. 우리에게는 이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런 단어는 만들기 나름일 텐데 카렌 치아 전 회장이란 분이 머리를 정말 잘 쓰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빠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나서 왠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개혁안 이름이 너무 딱딱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텐데 마침 그걸 약자로 만드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던 오빠랑 똑같잖아.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 이걸로 이름 붙이면 다들 한 번에 기억하겠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 한국의 대중문화 코드가 사법개혁의 브랜딩으로까지 직접적으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의 법률 전문가와 매체가 자국 정치의 중대한 개혁안을 설명하면서 오빠라는 한국어를 공식 참조어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한국어가 단순히 팬들의 유행어를 넘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 코드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그들이 아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사회 시스템을 설명하는 언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오빠 법안이 논의되고 있을 때 인도의 최대 도시 뭄바이에서는 경찰들이 아예 방탄소년단을 내세워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인도 경찰들은 또 무슨 일을 벌였길래 BTS의 리더 RM까지 직접 등판해 화답까지 한 걸까요? 그건 바로 뭄바이의 경찰들이 총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바로 BTS를 무기로 삼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매체 프라가티바디는 최근 뭄바이 경찰이 선보인 혁신적인 도로 안전 캠페인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뭄바이 경찰이 글로벌 슈퍼스타 BTS에서 영감을 받은 창의적인 도로 안전 영상을 제작하여 폭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영상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강력한 공공안전 메시지를 결합해내어 인도의 다양한 연령층에게 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영상의 구성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영상은 위험천만한 운전 습관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지만 곧 경찰관이 개입하며 질서를 회복하는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배경음악으로 BTS의 최신 앨범 아리랑의 수록곡이 흐르며 화면에는 소름 돋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BTS인데요. 뭄바이 경찰은 BTS라는 약자를 Better than sorry, 즉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다라는 메시지로 재구성하여 도로 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캠페인의 파급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전합니다. BTS의 리더 RM이 이 영상에 직접 좋아요를 누르며 화답했고 이것이 세계적인 확산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현대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번에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경찰청이 미국 팝스타의 이름을 따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고 말이죠. 정말 쉽게 상상이 안 가시죠? 심지어 전 국민이 다 알 법한 브루노 마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뭔가 좀 어색해서 메시지 전달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BTS의 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BTS는 남녀노소가 다 알고 있는 존재인 것을 넘어 그 어떤 상황에 튀어나와도 어색할 것이 없는 아주 익숙한 그들의 일상의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인도에서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공공행정기관이 시민들을 교육하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레이시아의 법정과 인도의 도로에까지 한국 문화가 침투했다면 이제는 전 세계 지성의 상징이라 불리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9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대학이 왜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독립된 문명으로 연구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일까요? 한국학의 위상을 세계 최고 반열로 끌어올린 옥스포드의 위대한 결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전 세계 지성의 심장부라 불리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는 이미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오빠 같은 한국 단어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사전에 등재하고 있는 바로 그 대학이죠. 영국의 유력한 교육 전문 매체 이덱스 라이브는 최근 아주 역사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이런 의미심장한 선포를 전했는데요.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식적으로 한국학 센터 설립을 발표했다. 여러분, 이게 왜 단순히 한국어 수업 하나 늘어난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인지 아십니까? 기사는 이 소식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옥스포드에는 이미 1981년에 일본학 센터가 세워졌고 2008년에는 중국학 센터가 세워졌다. 그동안 서구 지성계는 이 두 나라만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독립된 문명의 축으로 연구해왔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역사, 문학은 물론 소프트 파워 전반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인 학문의 축으로 연구되면서 일본, 중국과 동등한 반열에 올랐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학계의 조연에서 당당히 단독 주연으로 캐스팅된 격입니다. 제가 이걸 옥스퍼드 교수님들 심정으로 재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한국을 중국이나 일본 역사의 부록 정도로 가르쳤는데 이제는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따로 안 배우면 미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난리네. 그래, 이젠 한국도 하나의 독립된 거대한 문명으로 대접을 제대로 해주자. 이렇게 학계에서조차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식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 센터의 제임스 루이스 교수는 기사를 통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대학들이 옥스포드의 이 한국학 연구 모델에서 큰 영감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라는 연구 대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특히 소프트 파워에 대한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이번 센터 설립의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 강국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고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독립된 문명 단위이자 미래 질서의 일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가진 소프트 파워가 세계 최고 반열에 진입했다는 가장 명확하고도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계가 부러워하고 세계가 공부하는 나라, 그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